아니 어머님은 왜 나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 남편이 등신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주 아들을 휘어잡고 사는 것 같아. 아드님이 멍청해서 그렇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면서 정말 시댁 얘기, 남편 얘기가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오해부터 막장 스토리까지 정말 이야기가 다양한데 사소한 오해로 벌어지는 고부 갈등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 고부 갈등에는 은근 공통점이 있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의 입장이라 들으시는 분들이 살짝 편파적이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고부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들이 멍청하면 고부 갈등이 생긴다. 이건 국룰이에요. 어머님들, 우리 며느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그건 며느리가 여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멍청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유정이랑 점심 먹으러 좀 와 라고 했는데 아들이 알았어요 갈게요 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 전화 와서는 엄마 보니까 이번 주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정이가 안 된다 그러니? 유정이가 가기 싫대? 이렇게 말이 튀어나오시게 되시죠? 또는 유정이랑 한번 얘기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면 저놈의 아들이 아주 그냥 며느리한테 붙잡혀 살아가지고는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엄마 나 이번 주에 야근도 너무 많고 너무 피곤해서 주말에 좀 쉬려고 그랬는데 라고 얘기하면 아들이 피곤했나 보다 일이 너무 힘들었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아들이 피곤하다고 하는데 근데 피곤하다던 아들이 전화 와서는 엄마 유정이가 엄마 못 본 지 오래됐다고 집에 한번 가자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며느리에게 고마움이 느껴지시지 않겠어요? 엄마는 똑같은 질문을 했을 뿐인데 아들의 대답에 따라서 며느리가 여우 같거나 굉장히 고맙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들이 등신이라 며느리가 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시로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데 이놈의 아들은 전화를 안 해. 이럴 때 여자인 며느리가 좀 싹싹하게 먼저 전화해주면 좀 좋니?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며느리는 사돈댁에는 이미 너무 싹싹하게 딸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며느리도 무뚝뚝한 딸이라 엄마에게 얘기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며느리가 사부인을 챙기든 챙기지 않든 아들이 어머님께 전화하지 않는 건 이 아들이 엄마가 우리의 생활을 궁금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남자는 그런 거 잘 못 챙기는데 여자라도 좀 챙겨야지 싶으시다고요? 사실 그럼 그런 걸 잘 못 챙기는 조금은 모자란 아들과 함께 살아주는 며느리에게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미워할 이유가 아니라 고마워하셔야 할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이 등신일 때 어머니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에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옛날 사람인데 어떡하냐? 나도 우리 엄마 못 말려. 남편으로부터 이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셨다면 그 남편은 교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부관계에서 장서 갈등, 고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잘한 건 배우자 덕, 못한 건 내 탓.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모님께는 밑밥을 깔아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연애할 때 남편이랑 미국, 한국 롱디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부모님이 남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름인데 유정이 삼계탕 한번 먹이고 싶네. 사실 이게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들으셨으면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이긴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저희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먼저 하셨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저희 남편과 시누이가 정말 난리를 쳤대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따로 만나서 밥을 사주고 그러냐고. 그렇게 전부 거절을 다 해놓고 남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혹시 어때? 일단 저는 시부모님이 그런 제안을 저에게 바로 전화로 하신 게 아니라 시차가 많이 나는 남편에게 먼저 그 질문을 해주셨다는 그 조심성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는 어른들 만나는 게 별로 불편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좋다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실 어머님 아버님은 잠깐 아쉽고 마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아들이 다 거절을 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다시 거절당하신 게 아니거든요. 저는 되게 저희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된 데는 남편의 덕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는 시자 시어머니일 수 있고 엄마가 뭔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내 선에서 막을게 라는 이야기를 남편이 먼저 저한테 해줬고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살짝 나쁜 선입견이 생겼다가 어머님을 실제로 만나 뵈니까 너무 좋아서 오히려 선입견을 다 깨고 긍정적인 마음만 남게 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의 갈등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 및 아들이 좀 중간 역할을 못 해줄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떤 마음을 좀 가지면 이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어머님들은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내 말을 너무 잘 들었지 라고 하셨다면 그 아드님은 며느리 말을 굉장히 잘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머님,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커왔으니까. 우리 아들이 며느리에게 잡혀 사나 봐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집에서 굉장히 평화롭게 잘 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지사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머님이 결혼하셨을 때 시어머님을 얼마나 자주 찾아뵙고 얼마나 자주 연락을 드리고 얼마나 싹싹하게 대하셨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30년 전의 마음을 돌이켜보시면 조금 더 며느리가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부인님들은 이런 남편을 고른 나의 업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편한테 정확한 가이드를 주세요. 시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약속을 제안하시게 되면 남편분께서 이번 주에 약속이 있다. 이번 주에 야근을 해야 된다. 이번 주에 주말 출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핑계를 대서 와이프와 이야기하고 올 만한 시간을 좀 벌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시간으로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사. 생신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명절 같은 경우는 미리 남편분과 얘기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번 명절은 어떻게 방문하는 게 좋을까를 부부끼리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양가에 각자가 전화를 하고 나면 부모님들은 오히려 자식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더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 고부 갈등의 첫 번째 이유로 남편들을 뽑긴 했지만 그 남편분들도 사실 힘드실 거예요. 이 상황에 누구의 편을 들어야 맞는 것인가? 이건 누구의 편을 들라는 게 아니에요. 잠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엄마랑 전화를 하고 있는데 바로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엄마가 너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 거냐 이런 식으로 걱정해 하시고 불안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마구마구 대답을 하고 나면 와이프에게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엄마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는 잠시 확인해 볼 시간을 벌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와이프에게는 일단 내가 엄마한테는 내가 바빠서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해? 라는 식으로 나의 노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고부 갈등은 대부분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들은 이렇게 새로 가족이 된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며느리는 왜 이렇게 마음을 안 열까? 그리고 얘는 왜 반찬을 해줘도 고마워하는 것 같지가 않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죄송한데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 욕심이에요. 어머님들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생각 1번은 며느리와 빨리 친해지고 싶다입니다. 저는 친하다의 의미를 함께 쌓은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공간에 몇 시간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친해지기 위한 추억을 쌓으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친해진다는 정말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 웃는 학창시절이 아니고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니라 누구랑도 힘듭니다.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같은 반 친구라는 말을 잘 안 쓴대요. 같은 반 아이일 뿐이지 같은 반 친구라고는 잘 부르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 30대들은 원래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랑도 삶이 팍팍하고 힘드니까 연락도 잘 안 하고 새 친구들 만드는 것도 힘들어서 잘 안 해요. 30대가 누구와 친해지려고 하면 일단 그 사람은 무조건 편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머님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과연 예전에 시어머니가 편했는가? 이렇게 어머님과 며느님의 마음의 간격을 좀 좁히기 위해서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머님께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빨리라는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시고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 친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면 잘 해주고 갈 때도 잘 가라 하고 가볍게 인사를 해주시면 점점 천천히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 좋은 추억을 쌓아야 같이 친해진다고 했잖아요. 이 좋은 추억으로 추천드리는 건 아들 뒷담화입니다. 아들의 칭찬보다는 아들에게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무뚝뚝해서 아주 학교 다녀와서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대답을. 그리고 쟤는 어릴 때부터 반찬 투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가 싫어하는 반찬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먹더라고. 이렇게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가능하면 재밌었던 이야기로요.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시댁 가서 가장 어려워하는 건 과연 여기서 내가 뭘 해야 하는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나? 어머님은 왜 내가 모르는 말씀을 하실까?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하지만 그러면서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액션들을 하나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려고 해요. 작더라도 하나씩 추억을 쌓게 되면 시댁에 앉아있을 때 나오는 이야기거리들이 나와 함께했던 추억들로 바뀔 수 있을 거니까요. 첫 번째로 집 근처에 있는 식물원, 수목원, 산책로를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해요. 부모님 댁까지 드라이브 갔으면 여행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처에 있는 강, 산, 바다, 들 이런 곳으로 다 산책을 나가면 나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그리고 그렇게 외부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기분도 조금 리프레시가 되고 날씨가 좋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주변 경관을 보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화 주제도 조금은 풍성해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쁜 카페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차 타고 20-30분 정도 걸리는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디저트 먹고 하면 사실 우리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 공간에서 오는 즐거움도 있고 음식 맛에서 오는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그 카페는 내가 고를 수 있으니까 이 집에서의 나의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드게임입니다. 사실 어른들이 보드게임의 민족이에요. 고스톱이 생각보다 룰이 굉장히 복잡하고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어른들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이 보드게임은 제가 시부모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인데, 보드게임을 간단한 것부터 알려드리면 너무 재밌어 하시고 막 승부욕에 불타오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할리갈리, 젠가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하나하나 늘려가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는 잭스님트, 보난자, 라스베가스, 스컬킹, 스플렌더까지 가져가 봤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 앉아서 게임하면 한 1,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벌금을 모아뒀더니 나중에 카페를 갈 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커피를 마시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 추억이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플 사용법 알려드리기를 추천드려요. 세대 차이가 나는 건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 차이를 우리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아는 걸 부모님께 하나하나 알려드린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바꾸기,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커피 선물 드린 다음에 이 쿠폰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기, 네이버 지도 사용법을 알려드린다든지,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정리해드린다든지, 카카오티로 택시 잡는 법, 삼성페이 사용법,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는 법, OTT 사용법. 우리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다 쓰고 있는 건데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문했을 때마다 하나씩 알려드리고 나서 다음에 방문하면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거 해보셨어요? 잘 쓰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며느리가 이런 걸 먼저 해줬을 때 어머님들이 하실 일은 이거 해주러 와라 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며느리들 부담스러워서 더 안 해주게 돼요. 며느리와 빨리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게 어머님들의 조금의 욕심이라면 이건 애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해줬는데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찬입니다. 요즘 물가도 비싸다 그러고 애들 맞벌이 하는데 집에 오면 먹을 것도 없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으로 어머님들이 반찬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반찬 만들어주기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아들 며느리뿐만 아니라 딸 사위대에도 해주지 마세요. 어머님들을 말리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한테 반찬 해주실 때 어머님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우리만 물가 비싼 게 아니라 엄마도 물가 비싼데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좀 쓰이고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집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잘 없고 정말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해먹는 것보다 사먹는 게 더 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찬을 해주시더라도 냉장고에 남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입니다. 어머님들도 애들 한번 해놓고 나면은 많이 먹으라고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 그게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밑반찬을 진짜 조금 먹어요. 한 젓가락으로 반찬 크게 들잖아요? 그게 한 끼 분량이에요, 2명이 먹는데. 락앤락통 손바닥만한 거에 반찬 3종을 주시면 2주 먹어요, 어머니. 왜냐면 맨날 같은 반찬만 먹지 않으니까. 회사에서 먹고 올 때도 있고 배달시켜 먹을 때도 있고 한 그릇 음식 만들어서 간단하게 먹을 때도 있고 외식도 가끔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이 냉장고에서 상해서 버려야 될 때가 생기게 돼요. 근데 어머님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 반찬 상하는 걸 보면 진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어떻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추천은 아예 반찬을 안 해주다가 딸이 집에 와서
아니 엄마, 딴 엄마들은 딸이 힘들까봐 막 반찬도 해주고 한다던데 엄마는 반찬 안 해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요즘은 반찬도 많이 해주면 애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못 해주고 있었지. 이제 해줄까? 라고 물어보시고 주면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거고, 아들이나 며느리가 집에 왔다가 어머니 이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라고 하면 집에 갈 때 조금 싸줄까? 라고 하시는 게 어머님의 노고와 애정이 자식들에게 정말 여과 없이 고스란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모자라면 고부 갈등이 생기고 어머님들의 욕심이 좀 줄어들면 고부 갈등이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럼 며느리는 잘못이 없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님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입견이고 두 번째는 예의의 문제예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사랑과 전쟁 많이 봤고 네이트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굉장히 핫한 주제들을 보면 아무래도 마찰이 심한 경우, 막장 스토리인 경우가 인기를 끌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나중에 나의 시어머니도 저러는 게 아닐까? 나에게도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려면 안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선입견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 시댁욕, 남편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두 개만 들으면 별로 선입견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듣다 보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시부모님과 첫 만남을 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선입견도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은 며느리들이 조금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아, 좋은 분이실 거다. 아, 내가 한 번은 잘해야겠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선까지는 한 발씩 다가가보고 이게 좀 너무 무리다 싶으면 그때부터 거리를 두고 뭔가의 조절을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입견들이 너무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시댁에서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결혼해서 시댁에 가면 설거지를 해야 하는가? 설거지를 하고 나면은 갑자기 뭐 다른 것도 하시라고 하는 건 아닐까? 그때 남편은 놀고 있는데 나만 설거지를 해야 하나? 그런 걱정들을 사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시어머님,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들의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선입견들이 쌓이다 보면 시댁에서 나에게 뭔가 요청하는 건 다 부당한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예의도 안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며느리를 아들 친구라고 생각하듯이 며느리도 시어머님을 친구 엄마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 어릴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아줌마가 밥 차려주시면 잘 먹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수저도 놓고 다 먹고 나면 그릇 정리해서 갖다 두고, 그리고 가끔은 설거지도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시댁이라는 그 프레임만 씌워지게 되면 갑자기 긴장되고 내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님들도 시댁에 갔을 때 경계심을 아예 없앨 순 없겠지만 살짝은 마음을 내려놓고 친구네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대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아들 친구, 친구 엄마 이런 식으로 관계를 바라보게 되면 조금은 캐주얼하고 조금은 가볍고 그러면서도 천천히 애정을 쌓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고부 갈등을 넘어서 장서 갈등, 그리고 오히려 결혼하고 나니까 엄마랑 딸이랑 다툼이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굳이 고부 갈등이 아니라 장서 갈등에도 엄마와 딸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가지실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마무리로 한 번만 더 정리를 드리자면, 남편분들이 가장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잘한 건 내 와이프 덕택, 못한 건 내 탓. 어머님들께 부탁드릴 건 빨리 친해지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내려놓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느님들께는 선입견을 살짝만 내려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모두가 노력하면 천천히 가족으로 융화될 수 있을 거고요. 모두가 노력하는 만큼 좋은 관계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원한 여름 되세요.